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중동 상황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정말 이건 미국 맞냐?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또 그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란 해군 사령관이 미국 쟤들 말이야 항모 저것들 우리 시킨 대로 다 했어. 비행체 전부 앉아 해서 다 앉았어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동영상에 공개됐는데 제가 그 동영상 보면서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미국이 페르시아만에서 완전히 이런 식으로 체면을 구기고 있는 가운데 또 정말 놀랍게도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후티가 야 마 이리 와 길 비켜 이렇게 해서 거의 임진왜란 정명 가도를 주장하면서 우리 조선을 침공했던 왜처럼 이 후티가 야 우리 지금 이스라엘 치러 가야 되는데 니들 길 비켜 야 국경 열어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사우디가 지금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계속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겠죠. 그러면 사우디가 이 지역에 가지고 있는 포병 자산으로 확 때려버려야 되는데 그 포병 자산이 우리 한국산 천무 다른 장 로켓 아닙니까? 자, 이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 그리고 중동 패권 국가를 자처하는 사우디가 완전히 그냥 허접한 국가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체면을 구기고 있는 상황, 이 중동 상황의 큰 부분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 굉장히 크게 싸웠나 봅니다. 그래서 병력은 1140명을 사살했다라고 밝혔고 전차 오래간만에 많습니다. 15대 격파, 장갑차 27대 격파, 차량 46대 격파, 특수장비 8대 격파, 야포 또 많습니다. 32문 격파, 다란장 로켓 3문 격파. 이제 폭풍이 한 2, 3일 확 치고 나서 이제 잦아들다 보니 무인기들이 작전을 대거하는 거죠. 그래서 무인 항공기 39대 격추, 미사일 2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자 이제 이 야포 파괴 전과도 많죠. 또 장갑차, 전차 파괴도 많죠. 차량 파괴도 많죠. 결국 이런 것들은 전부 드론이 보면서 타격하고 자폭 돌격하고 표적 유도, 좌표 불러줘서 화력 유도하고 뭐 이런 이제 드론 작전들이 제대로 다시 재개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주요 전선에서 87회의 교전을 했고 자기네들이 16회나 공습했다라고 밝혔는데 어디에서 어떤 자산으로 공습했다라는 것은 밝히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5개 방면에서 50회 적을 격퇴했다라고 하는데 87회의 교전을 했는데 50회 적을 격퇴했다. 그러면 37번은 뒤로 밀렸단 말인가? 졌단 말인가? 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 87회와 50회 격퇴 이게 하나씩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전투라면 37번이나 만약에 졌다면 이건 박살난 거죠. 우리가 되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리 힘을 알도록 장거리 타격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도 때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좀 블루핑에 가깝겠죠. 자, 러시아 선전 매체는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 동안 사상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사실무근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자, 폴리티코는 젤렌스키가 2024년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몽상가 넘버1이다 라고 선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여기 밑에 조그맣게 있는 거 보면 드리머 넘버1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좋지 않고 주변국들은 도와주던 국가들은 전부 피로감을 느끼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아까처럼 러시아 본토 중심 타격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다라고 폴리티코가 비꼬았습니다. 자,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국장이죠. 그 국장의 부인을 독살 시도했습니다. 음식에 독을 탔는데 다행히 지금은 치료 후에 회복됐다고 하는데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다노프 국장, 지금 중장이죠. 그 사람의 부인에까지
접근해서 음식에 독을 탈 수 있는 정도로 뭔가 스파이들이 접근했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뭐 젤렌스키 이런 사람에게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러시아가 아주 치밀하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러시아 좀 황당한데요. 제 14군단 부사령관 14군단이 원래는 무르만스크에 있는 북방 함대 지키는 부대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지상군인데 지금이야 뭐 급하니까 여기저기서 다 긁어 와가지고 전선에 투입했죠. 그 14군단 부사령관이 장군인데 소장인데 전선 순시하다가 자국군의 지뢰를 봐봐 죽었답니다. 자, 이 사람인데요. 블라디미르 자바드스키 소장이라는 사람인데 어디에서 죽었다라는 건 밝히지 않았어요. 다만 이 14군단이 바흐무트 전투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그러면 아마도 바흐무트 인근에서 지뢰를 밟았지 않을까. 지뢰를 이제 묻어놓은 거죠. 그런데 지금 폭풍우가 쳤죠. 눈보라가 쳤죠. 그래서 그 와중에 지뢰가 좀 이동을 했다든지 그 눈보라 폭풍에 의해서, 그리고 눈이 왔으니까 또 그 지뢰를 눈이 덮어버렸겠죠. 그걸 모르고 지나가다가 밟아서 이제 즉사한 게 아닌가라는 정말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고 안타까운 이런 이야기죠. 자, 우크라이나는 레오파르트 1A5 전차 이게 첫 번째로 파괴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보니까 또 단독 운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전차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폭발 화구가 있는데요. 동영상을 보니까 이 전차 하나뿐만 아니고 다른 전차도, 제가 그 동영상 하나에서 레오파르트 1A5 전차 2대가 파괴된 것을 확인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자, 이 사람들은 전차 운용 방법을 모르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전차도 한 대씩, 그냥 한 대씩만 가다가 이렇게 드론에게 들키고 드론의 포병 화력 유도로 결국은 이제 파괴가 된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각각 다 이제 소련에서 출발한 이 군사 교류 아니겠습니까? 제병 협동, 대규모 제병 협동 전투 이런 게 개념이 없는지, 뭐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북한도 전차군단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공격 준비 사격 막 포병을 퍼붓고, 그래서 적의 방어선을 약화시킨 후에 전차 부대를 그냥 뭐 전차 그냥 전부 다 전차해서 대규모 전차 부대를 보내서 그 전차의 충격력으로 확 방어선을 뚫고 들어가고, 그 방어선 뚫렸으니까 그 뒤에 이제 장갑차 보병들이 쑥 들어가서 벌려서 전과 확대를 하는 첨입 돌파 뭐 이제 이런 게 똑같은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도 대규모로 운영을 하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대규모는 찾아볼 수 없고 다 한 대씩 두 대씩 장갑차 없이 전차만, 전차 두 대만 움직이다가 깨지고 전차 한 대만 움직이다가 깨지고, 전차를 보호하고 전차와 협동 전투하는 이 아군 보병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해 안 되는 이런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그 이스라엘 전쟁 보면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전차와 장갑차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전차와 보병이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 지금 전차가 물론 뭐 능동 방어 장치가 확실하게 막아주고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전차 피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러시아가 발사한 샤이드 136 자폭 드론이 이 폭풍에 밀려서 러시아로 회항했다 합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자, 여기 보시면 크림반도 동쪽에서 쏘았어요. 크림을 지나서 뭐 오데사 쪽으로 날렸겠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날개가 큼직하고 하다 보니 폭풍이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고 있죠. 그런데 이 샤이드 136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날아가야 되죠. 그래서 날아가다가 이 엔진 파워가 도저히 폭풍보다 약하니까 바로 반대편으로 날아와서 이거 요격해야 되나 하고 있던 차에 그냥 꼬꾸라져서 추락했다라는 건데요. 뭐 안 터져서 다행이네요. 자, 케르치 대교를 방어하고 있던 해상 부유식 방벽입니다. 이 방벽도 폭풍으로 모두 쓸려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10월 22일 위성 사진인데요. 케르치 대교 여기 있죠. 이 케르치 대교의 교각을 깨트리려고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으로 무인 수상 자폭정을 보내죠.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방어 방벽을 부유식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근데 폭풍이 불어서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11월 27일 날 위성사진 봤더니 없어 이제. 그러면 이때 이제 폭풍도 끝났고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무인 수상장 보내서 박살내야 되는 절호의 찬스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빨리 감행하기 바랍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로보틴의 전선에서 공세를 시도했는데 모두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전황 지도를 보면, 자, 보시다시피 로보틴에서 내려가죠. 노보프로코피우카 그 밑에 일첸코베 쪽에서 전선이 있었는데 지금 경합지로 많이 좁혀졌어요. 베르보브 쪽도 베르보브 시가지까지 들어갔다라고 했던 게 뭐 한 석 달 전인데 지금 더 왼쪽으로 서쪽으로 경합지가 대폭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 로보틴의 오레오브 이쪽 축선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밀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 쿠판스크 여기에서도 북쪽 뭐 동쪽 할 것 없이 경합지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 경합지가 북쪽에서 형성된 게 아니라 남쪽으로 형성돼 있죠. 즉 이 쿠판스크 쪽에서도 이 우크라이나군이 밀리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도 보면 러시아군의 포격이 아주 많이 진행되고 있다. 화력은 여전히 러시아군이 우위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중동 전황 보겠습니다. 일단 11월 28일 기준으로 누적 60명의 인질을 석방했다라는 거고, 29일 10명 석방 예정이고, 각각 이틀 동안 이제 10명씩 석방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양측이 휴전에 추가 연장하기로 협상 중이다. 그래서 최대 5일 정도 휴전을 더 하는 것으로 협상하고 있는데, 그러니 지금 1차 휴전해서 4일간 휴전해서 이 50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연장해서 그 10명씩 해서 이틀 연장했죠. 그럼 70명 되는 거죠. 거기다가 추가로 지금 5일, 최대 5일 휴전 연장, 이 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마스는 그 인질들이 어디 있는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개중에는 우리는 인질 못 준다. 이 인질이 우리의 생명 담보다 하고 숨어 있다든지 어디인지 모른다든지 아는데 하마스 지도부의 지휘를 방침을 안 따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소재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11월 29일 새벽에 노스 가자의 이스라엘군 주둔지가 공격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뭐 총격전이 대단히 크게 벌어진 건 아니라서 네타냐후 총리가 뭐 이 정도는 괜찮다, 휴전은 계속하자라고 했다라고 하고요. 자, 알-란티시 병원 여기에서 또 역시 급적 폭발물 공격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군 5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해요. 이것도 어떻게 했냐? RC카 있죠. 리모트 컨트롤하는 그 장난감 자동차, 여기다가 폭발물을 장착해서 리모컨 작동해서 자동차가 진행을 해서 들이받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명의 이스라엘군이 부상을 했고, 또 이 칸 유니스 지역의 주민들이, 이 남쪽이죠. 남쪽의 큰 도시, 여기에서 제보를 하기로 이스라엘군이 지중해에서 이스라엘 군함들이 해안에다가 포격을 했다. 지금 휴전 중인데 무슨 일이냐? 이제 이런 신고를 하기도 했고요. 증거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북부 지역이죠. 가자시티에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이스라엘군은 용의자들을 추격 중이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총격전이 이 지역에서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군 장악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 이 병원 마크, 이건 이제 알-란티시 병원의 아이디 공격이 있었다라는 표시고요. 자, 이건 일본 해상자위대 발표인데요. 해상자위대의 무라사메급 구축함 아케보노함이 이 대함 탄도미사일 날아올 때 급하게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 아케보노함하고 이 메이슨함하고 같이 작전하는 그 당시의 사진 아니고 미리 찍어놓은 사진인데, 아케보노함이 같이 상선이 피랍되는 것을 막고 그 피랍하려고 등선하는 그 자들을 제압하고 체포를 했죠. 그 직후에 대함 탄도미사일이 날아왔는데, 아시다시피 이 아케보노함 여기에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SM3, SM6 이런 게 없고 그냥 뭐 ESSM 정도, 뭐 이 정도 중단거리 요격미사일만 있으니까 여기 큰일 났죠. 피하고 전속 항해 30노트로 그 당시 AIS가 켜져 있었는데 30노트로 피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일본 해상자위대의 발표로 인해서 미국이 거짓말한 게 들킨 거죠. 미국은 뭐라고 했냐? 당시 날아온 이 탄도미사일은 우리를 공격하려 온 것이 아니고 그 상선을 때리러 날려보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미국은. 그런데 아케보노함은 자기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그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서 전속 항해해서 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미국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시켜줬어요. 이게 뭐냐? 미국은 사태 확산을 어떻게든지 막겠다. 정말 초유의 미 이지스함, 미 군함이 탄도미사일 2발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안 맞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니 우리가 아니고 타겟이 상선이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후티 가만둬도 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미국이 완전 쫄보로 전락했다라는 겁니다. 자, G7은 후티가 홍해 해상교통로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왜냐? G7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에너지 수입 해상교통로는 수에즈운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후티가 이 홍해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위협 행위를 한다면 수에즈운하 이 해상교통로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러니 이제 이 겨울에 들어와서 천연가스 그리고 석유 등이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힘들어지니까 G7이 그걸 이제 비난하고 나섰고, 서한지구에서 시가전이 격화되고 있답니다. 하마스는 예멘시에서 IDF를 공격했는데, 즉 이스라엘군 공격했는데, 서한지구 여기 보니까 전투 마커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서한지구의 북부 지역에서 전투가 좀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바락 전 이스라엘 총리는 네타냐후 지금 총리 사퇴하고 새 내각, 거국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거국 내각 구성해야 되는데 모든 책임은 네타냐후 때문이니까 네타냐후 사퇴,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 해군은 페르시아만의 미국인들 우리 손 안에 있다. 직역하면 우리 가방 안에 있다. 가방 안에 내 거 꺼내듯이 그냥 쑥쑥 꺼낼 수 있다. 이제 이 말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다시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사람들 말이 맞았어요. 저 여기 이제 동영상을 같이 공개했는데, 동영상 보시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했냐? 미국은 말이야, 항모 지나갈 때 우리 드론과 고속정들의 지시를 받았어. 그래서 비행기, 헬리콥터 다 앉아 해서 다 앉았어. 그리고는 우리 지시 따라 그대로 얌전하게 들어가서 호르무즈 해 지나가자마자 이 남쪽에 있는 UAE 쪽으로 도망갔어.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진, 미국이 공개한 사진은 헬리콥터가 떠 있었어요. 그런데 공개한 동영상을 보니까 이 항공모함에 헬리콥터는 얌전하게 앉아 있으면서 로터를 계속 돌리고 있죠. 왜 돌리고 있냐? 여참이 일으켜야 되니까. 그리고 이 항공모함의 사출기에 이 전투기, 수포원의 전투기가 세 대가 딱 걸려 있습니다. 사출기. 각각 하나마다 전투기 하나 딱 걸어놨어요. 왜? 공격하면 바로 일으켜서 반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공에 전투기가 떠서 초기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이란이 시킨 대로 딱 갑판에 앉아서 대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타이콘데르가급 이지스함, 알레이버급 이지스함 전부 헬기데크, 후방에 있는 헬기데크에 딱 얌전하게 앉혀놓고 언제라도 이륙할 수 있는 준비만 하고 있었던 거지, 이란이 시킨 대로 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기가 차죠. 전교 짱인데 전교 짱이 야, 빵 사와 하는 빵 셔틀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 빵 셔틀 소문났는데도 전교 짱은 가만히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전교 짱도 그런데 또 어떤 반에서 짱이 그 반의 완전 찌질이에게 지금 두들겨 맞게 생긴 상황입니다. 보겠습니다. 정작 교전 지역에서는 휴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홍해 전역에서 해상교통로를 위협하며 사태 확대를 꾀하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후티가 이렇게 설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멘의 시아파 무장 반군 후티가 현지 시각 11월 28일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파견하겠다며 사우디아라비아에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고 복수의 예멘 매체들이 11월 29일 보도했습니다. 후티는 이날 병력들의 행군 영상을 게재하며 이스라엘을 쳐 팔레스타인 형제들을 돕겠다라며 우리 지상군이 이스라엘로 갈 것이니 사우디아라비아는 길을 열어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일렬로 늘어선 병력들이 행군을 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후티는 이 병력의 규모가 1만 명에 달하며 정의 행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 병력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는 이 병력이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에 집결하고 있다며 사우디는 당장 이스라엘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선전 채널과 친이란 소식통들은 앞을 다투어 이른바 정의 행진을 소개하면서 사나에서 출발한 병력이 국경에 다다르면서 점점 그 세를 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티의 이 같은 요구는 사실상 후티판 정명가도나 다름없는데요. 정명가도란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을 포위한 왜군이 동래부사 송상현에게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 길을 열라 라며 요구했던 말인데요. 현지 소식통들은 이를 후티의 사우디에 대한 선전포고로 보고 있습니다. 예멘 국경 도시인 수아르 아쉬샴에서 육로를 통해 이스라엘에 당도하려면 도로를 따라 약 1970km를 이동해야 하는데요. 이 경로에는 사우디의 핵심 지역인 메카와 제다, 빈살만 왕세자의 역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네옴시티 등 홍해 연안의 주요 도시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멘 내전 당시부터 사우디와 교전 관계에 있던 후티의 이 같은 요구에 사우디는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현재까지 사우디 접경 지역에 집결한 병력으로는 사우디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국경 지역에 집결 중인 병력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사우디의 해상 교통로는 물론 홍해 연안의 사우디 주요 석유 수출 거점에 대한 후티의 드론과 미사일 위협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홍해에서 드론과 고속전으로 국제 해상 교역로를 위협하고 있는 후티가 사우디 영토에 대해 실제로 무력 행사에 나설 경우 한동안 잠잠했던 사우디의 대후티 군사작전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도대체 후티 반군 뭘 믿고 이렇게 전방위적인 도발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후티 관영 매체가 보도하고 있는 그 영상들이에요. 이렇게 총을 메고 국경 지역으로 무려 10,000명이 넘게 집결하고 있다. 처음에 사나에서 출발할 때는 수천 명이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의협심 넘치는 젊은이들이 가세해서 나도 갈 거야 해서 지금 10,000명 넘었다라는 거면서 자, 이런 계속 여기 보면 총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빈몸으로 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총 들고 있는 사람은 원래 출발했던 전사고 빈몸으로 있는 사람들은 아마 중간에 나도 해서 같이 가세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야, 여기 이 예멘과 사우디 국경 지역 정말 험준한 산악 지역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영상. 그러면서 항공 촬영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자, 우리 이제 국경 지역에 집결했어. 그런데 우리는 타겟은 이스라엘이야. 그런데 여기까지 한 2,000km 되니까 니들 길 열어.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뭐냐? 보시면 여기서 에일라트까지 가는데 1970km 가는데 제다로 가든지 제다 옆의 메카는 또 완전히 이 사우디 또 이슬람의 성지 아닙니까? 그 길을 거쳐서 가면서 빈살만 왕세자가 그렇게 지금 애지중지하고 있는 네옴시티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절대 열어줄 수 없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명을 추앙하고 있던 조선에게 딱 부산에 들어와서 야, 우리 명나라 치료할 테니까 니들 길 열어 해서 송상현 당시 동네 부사가 철저하게 항전을 해서 고니시 유키나카에게 결국은 이제 졌죠.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딱 그 상황입니다. 선전포고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선전포고를 사우디에게 했습니다. 미국에게 이란이 그런 식으로 했다. 또 후티도 미국을 직접 공격했죠 또. 그래서 전교 짱이라고 하는 미국이 계속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중동이라고 하는 반에서 또 짱이 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애가 야, 너 밖으로 나와 한판 붙자 라고 하는데 지금 그 반짱이 지금 가만히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건데 야, 정말 중동 어떻게 될지.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전쟁은 안 할 거야 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자, 그러나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빈살만 왕세자는 과연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를 할 것인지. 야, 어디 감히 지금 나에게 뜨거운 맛 좀 보여줘. 천무 거기 있지, 한국에서 사온 거 그거로 좀 쓸어버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참 희한한 상황으로 중동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후티는 계속 자극하면서 사태를 키우려 하고 있고 그 상황과 함께 이란도 마찬가지로 사태를 키우려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미국은 어떻게든 참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